네, 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 네, 큰돌입니다. 자, 오늘도 개발자의 고민, 개고민 컨텐츠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실력, 경력이냐, 학력이냐. 매출 3천억, BIT 중견기업 근무 중인 유사 IT 종사자 5년차입니다. 학은재 콩공 학사를 땄고요. 정처기를 땄고요. 29살에서 31살입니다. 뭐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싱글입니다. 네, 여러분 싱글이랍니다. 우! 네, 박수 한번 쳐주고요. 네. 자, BIT 업무 30%, 그리고 개발 40%입니다. 단독으로, 그러니까 개발만 하는 어떤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단독으로 레거시 프로그램을 스프링 부트, 뷰제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진행 중에 있으나 진척이 느린 편입니다. 점진적으로 모듈 하나씩 대체해가면서 개발 중이며 프로젝트의 볼륨과 현재 투입 공수를 고려했을 때 마무리까지 1, 2년은 소요될 듯 합니다.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1, 2년이면은 되게 큰 규모의 어떤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개발 업무 비중도 낮지만 사수가 없어서 개발 학습 및 검색을 통해 기능 구현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기 때문에 좋은 코드, 정상 코드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위에 좀 좋은 개발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드를 짜는데 뭐 기능 구현만 하고 이거를 뭐 다듬어줄, 코드 리뷰를 해줄 그런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변명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요새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클린 코드가 뭔지,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스스로 찾아가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좋은 코드 만들 수 있어요. 사수 없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현 직장에서 인간관계 및 실적평가는 상위 고가를 받고 있으며 퇴근 후에는 인터넷 강의 와 토익 공부를 최소 1시간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년도에 토익 점수를 만들고자 토익 학원을 2달 끊어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취직하려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직하려고 이제 이 글을 쓰신 건데,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가 토익 점수를 봐요? 보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나 그냥 뭐 토익 점수 따야겠다라고 하면은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타겟팅하고 그걸 기반으로 계획을 짜야죠. 대감집 SI 맛을 느껴보고 싶은데 현 상황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끝내고 이직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당장 체급을 낮추더라도 IT 회사, 그러니까 개발만 하는 직무로 좀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좀 변수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마이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하면은 체급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당장 체급을 낮추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전하면 체급이 낮아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왜 낮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어떤 실력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지금은 뭐 개발을 100% 안 하니까 지금 회사 경력으로 봐도 좀 약간 많이 쳐주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체급이 낮아지는 거고, 그런 건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마이그레이션을 끝내면 체급이 좀 높아지나? 똑같은 회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1, 2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 2년 뒤에 이직이냐 아니면은 지금 뭐 이직이냐라는 건데, 1, 2년 동안 이 회사에서 마이그레이션만 하면은 그렇게 체급은 안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사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뭐 프로젝트나 뭐 어떤 대회나 뭐 다른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나 뭐 오픈소스나 이런 외부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막 그렇게까지 체급이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래도 뭐 마이그레이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높아지더라도 막 그렇게 막 높아지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좀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뭐 코딩 테스트나 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도전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일단 개발에 대한 그런 열망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직하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둘 다 괜찮다. 둘 다 괜찮고, 학은재 학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데 전통적인 대기업 기준으로 현 시점에서 실력 경력을 쌓는 것보다 학벌에 시간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퇴사 후에 학사 편입을 하냐 아니면은 재직 중에 대학원을 도전하냐라는 거죠. 자, 이거 제가 1번 질문이랑 같이 드리는데 대감집 SI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냥 채용 공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SK텔레콤 채용을 잠깐 보면은 이게 아닌데. 자, 이거는 이제 신입이긴 한데 보면은 뭐 수행 직무 필수 역량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경력직 잠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경력 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건 삼성전자 외국인 경력 사원 채용을 가져온 건데 보시면은 지원 자격에 그냥 전공이죠. 그러니까 이게 학사 이상인 거예요. 뭐 물론 석박사 우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석박사 우대는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엔지니어 관련 어떤 직무에서 이런 석박사 우대가 되게 많고요. 뭐 백엔드 개발자인데 전공 석박사 우대를 한다라는 공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자 이거 네이버 그 경력 채용인데 보시면은 이거는 경험을 5년 이상 해보신 분 이렇게 돼 있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으신 분, 수행 경험, 전략 사업 개발 업무 경험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학사나 석사 이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면 당연히 실력 경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진짜 개발자 채용 공고 보시면은 학사 이상은 많아요. 학사 이상, 뭐 대졸 이상 뭐 이런 건 좀 많은데 석박사를 우대한다라는 거는 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학사 편입이라는 게 그 학은작벌 근데 학점은행제 이거 하면은 그 대졸 취급되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엄격하게 분리하는 회사도 있겠죠. 근데 굳이 뭐 네 저는 그런 회사는 안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보다는 지금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채용 공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네이버는 뭐 이런 것들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아, 이 정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딩 테스트, 포트폴리오, 어학 점수, CS, 기술 학습, 제가 모르는 부분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건 없지만 큰돌님께서 우선순위와 계획을 설계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이 그 질문자님의 포트폴리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로 부족한지를 잘 몰라서 좀 그런데 일단 어학 점수가 필요한 회사가 있고요. 필요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더라도 뭐 토익 스피킹, 오픽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토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토익은 아니다라는 건데 토익이 필요한 회사가 몇몇 있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채용을 좀 목표로 하는 그 회사에 그 어학 점수가 필요한지를 보고 판단하세요. 판단하시고 이거는 일단 우선순위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CS 제가 참고로 이제 CS 강의도 하고 CS 책도 쓰는데 이 CS는 취업하기 전 3개월, 6개월 전에 공부해도 충분해요. 그때 그냥 벼락치기로 두두두두두두 공부하는 거죠. 코테 이거는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를 보는 회사들이 되게 많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거는 좀 틀린 정보일 수도 있는데 코딩 테스트를 보는 회사가 어느 정도는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를 안 보는 회사가 있고 코딩 테스트를 뭐 보는 회사가 있는데 코딩 테스트를 보는 회사가 좋은 기업일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채용이 신경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테를 보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준비하시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테 먼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가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학습이 그 어떤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코테, 포트폴리오, 기술 학습, 그 다음에 CS, 그 다음에 어학 점수. 근데 이거는 어학 점수는 그 내가 이제 가고 싶은 회사가 몇 점 이상이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빨리 따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있으면, 그렇죠? 그런 회사가 없으면은 안 따도 돼요, 그렇죠? CS 지식의 정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저렴하게 강의를 듣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함께네요. 최고의 강의예요. 아유, 최고의 사람이십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그렇고 사실 이직 준비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또 이제 다른 회사로 갈 준비도 해야 되고 얼마나 빡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열망한다면 뭐 빡세게 또 해봐야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이거 보고 나서 이거 답변을 내가 드려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돌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전공자입니다. 대학을 전공한 후 전공이 저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서 하고 싶은 일을 찾던 도중 코딩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서 코딩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부트캠프를 알게 되었고 빠른 취업이 가능하다는 문구에 속해 프론트엔드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취업이 쉽게 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사업 자금에 문제가 생겨 예전에 이런 글들 되게 많았어요. 우리 그 부트캠프 다니면 네카라 900 갈 수 있어. 연봉 6천만 원 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좀 되게 과대 광고가 되게 많았어요.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좀 광고 수익이 나왔지만 참 안타까워요, 진짜. 이거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아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가능하냐? 응? 왜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좀 던져야죠. 내가 컴공 전공자예요. 4년 동안 전공을 해서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4년의 어떤 세월을 6개월 만에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진짜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잘못한 건 없어요. 이분이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그 과대 광고가 좀 잘못했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설상가상으로 이제 사업 자금이 문제가 생겨서 당장 돈을 벌어야 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어영부영 지금까지 일이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도 개발자의 꿈을 놓지 못하고 현재까지 학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2년 전에 부트캠프에서 팀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했었지만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는 백핸드로 목표를 바꾸고 자바 언어 공부를 하면서 네트워크 강의 그리고 백준에서 실버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부트캠프에 팀 프로젝트 하나 했고요. 이때가 프론트엔드로 했고 지금은 백핸드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쿤돌님께서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10시간씩 1년 반 동안 공부하는 것이 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도 수면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잘 자야 돼요. 저도 수면 시간을 좀 줄여봤는데 그건 좀 삶의 질이 좀 너무 나빠지는 것 같고 잘 자고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10시간씩 1년 반 동안 이거는 제가 예전에 뭐 노베이스로 만약에 취업하려면은 하루 10시간씩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발 쪽에 발만 걸칠 수 있는 직장도 들어가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도 쿤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시간을 가져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벌면서 이제 개발 공부도 한다라는 거죠. 그때도 10시간씩 1년 반이 필요하냐? 1년 반은 맥스고 10시간씩 1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베이스 기준. 이렇게 목표를 잡아도 쿤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시간을 가져가야 할까요? 이게 만약에 최소한의 기준이라면 현실적으로 제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시간씩 1년 공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지내다가 꿈도 놓치고 시간도 무의미하게 흘러갈까 두려워 결단을 내리고자 여쭤봅니다. 혹시 보실까 하여 예전 이력서 링크를 남깁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링크를 읽었어요. 그 이력서를 봤는데 개인정보가 많아서 조금은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은 뭐 끊임없이 성장하는 개발자 프론트엔드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2022년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정도 거의 2달이죠. 네, 2달 동안 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년 전에 프론트 프로젝트 한 게 끝이고 지금 백핸드 한다고 마음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까? 일단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노베이스입니다. 2년 전에 프로그래밍을 했지만 사실 2년 전이고요. 뭐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신다고 하고 그리고 백핸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프론트엔드에서의 그 경험은 이제 사실 뭐 지금 백핸드로 간다라고 했을 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사업은 접으신 것 같고 뭐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병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저는 3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개발자는 안 하는 겁니다. 개발자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베이스로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또는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서 취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이분 보니까 뭐 제 생각에는 뭐 대출도 좀 갚아야 되는 것 같고 좀 돈을 좀 벌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은 개발자를 굳이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진짜 개발자 안 하면 뭐 죽을 것 같아. 뭐 나 진짜 이 개발자 하는 게 너무나도 재밌어. 내가 다른 일도 많이 해봤지만 이 개발자라는 직업이 너무나도 좋아 라고 생각이 들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발자가 좋은 직업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개발자 말고 다른 걸 해라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직장 다니면서 개발 공부를 할 수 있는 직장을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독서실 관리하는 사람이거나 스터디 카페 관리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되게 루즈한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조금 길게 잡아서 하는 거고, 세 번째 답변은 다 그만두고요.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다음에 1년에서 1년 반 동안 주구장창 개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답변 중에 고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짜 만약에 이분이 개발을 정말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2번, 3번이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 KDT 쓴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시면 부트캠프 이거 했는데 이거 아마 KDT 쓴 것 같아가지고 지금 KDT 관련 부트캠프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KDT, 그러니까 내일 배움 카드 그거 기반으로 하는 부트캠프 있죠? 그거 5년에 한 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취준했는데 취준 못하면은 그건 좀 아니고, 그래서 그냥 평생에 한 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분은 조금 더 안 좋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괜찮아요. 뭐 이렇게 뭐 돌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개발자가 꿈이다라고 하면은 진짜 좀 각 잡고 올인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돈 벌면서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저 진짜 1년 내로 개발자 취업하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돈만 좀 이렇게 빌려주시면 제가 취업 후에 갚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좀 도움을 청해서 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게 유망할까요? 큰돌님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1학년 새내기입니다. 고민 컨텐츠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고민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민 컨텐츠에서 컴퓨터공학과 대학생 개발자가 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뭐 등등 영상들이 있었지만 갓 입학한 1학년들이 가질 만한 고민들은 질문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서울 중화이권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미리 코딩을 배우다가 온 것이 아니라 입결이 가장 높은 컴퓨터공학과에 무작정 진학한 것이어서 노베이스입니다. 현재는 C, 파이썬, CPP가 아니라 C++이겠죠. 네, 여름방학 중에 얕게나마 공부해봤고 자료구조를 뭐 조금씩 접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학벌이 좋은 편은 아니라 장래 인공지능 대학원까지 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입학 후 가진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뭐 말씀했죠.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일자리에 큰 타격을 미칠까 싶었지만 뭐 챗GPT 쓰면서 공감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으려나?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란 생각이죠. 공부하십시다. 선배님들도 풀스택 개발자들의 수요가 많이 줄고 있다며. 그래요? 네, 랩C를 선택하는 분들이 꽤 많아 보이시고 이런 말을 하루 이틀 듣다 보니 점점 컴공 전망에 회의적으로 느끼게 되네요. 풀스택, 임베디드 DB, 보안 등등 뭐 컴공 학생들이 졸업 후에 갈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은데 어떠한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인가 여쭤봅니다. 또한 1학년이 미리미리 하면 좋을 것 같은 공부나 각 학년마다 준비해야 할 것들, 공부 방향을 살짝만 알려주시면은 뭐 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학년은 좀 놀아야죠. 잘 놀고 잘 공부하세요. 네, 끝입니다. 는 아니고요. 자,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전망보다는 연봉이나 자기의 재미, 흥미를 기반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봉이 가장 높은 직군은요, SRE 개발자,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자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쪽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또는 내가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 한다, 백엔드 개발자 한다 라고 했을 때 너무 재밌어. 그럼 그걸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IoT 개발자가 전망이 정말 좋을 때가 있었어요. IoT 개발자. 지금은 어떻죠? 수요도 줄어들고 공급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망 보고 가는 것보다는 연봉이나 재미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1학년 때는 그냥 저는 그 진로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확실한 어떤 진로를 잡는 거죠. 내가 프론트로 갈 거야, 백엔드로 갈 거야, 인공지능으로 갈 거야. 이런 진로를 잡는데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어도 많이 해보시고, 지금 보시니까 C 언어도 했고 C++도 했는데, 뭐 백엔드 기반으로 백엔드도 한번 체험을 해야 되니까 백엔드 관련 뭐 자바 하고 뭐 스프링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깊게, 그냥 뭐 인터넷 쳐가지고 뭐 자바 이게 아니라 뭐 책이나 강의나 구매하셔가지고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기술을 깊게 공부한다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만큼 그 기술에 대한 그만큼 뭐 되게 많은 책을 사고 많은 어떤 강의를 사고 많은 유튜브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하면서, 그리고 나서 3학년이 됐죠. 그러면 이제 제가 유튜브 보면서 제가 하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쵸? 프로젝트, CS, 코딩 테스트, 오픈소스 그런 것들 하는 거죠. 일단은 진로를 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진로를 정하잖아요. 진로를 많이 정했어. 내가 백엔드 칼 거야, 프론트엔드 칼 거야,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빠른 길을 가는 거예요. 대학생 때 진로를 못 정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분은 진로를 정하는데 100%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컴공 전망이 회의적. 에이, 컴공 좋아요. 좋고, 그리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나. 프론트엔드라면 좀 깊게 공부해야죠. 그쵸? 이건 좀 영역에 따라 좀 다르고. 무튼 그렇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사실 좀 놀면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학생이 좀 낭만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동아리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다섯 개를 했어요. 제가 동아리를 5개를 했는데, 제가 이제 댄스 동아리도 하고, 등산 동아리도 하고, 배드민턴, 유도, 사진 동아리도 했었는데, 죽을 뻔했죠. 그 회식이 되게 많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회식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술 먹고 막 그러느라 죽을 뻔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동아리 활동을 처음에 많이 하다가, 댄스 동아리랑 그리고 등산 동아리 이런 것만 좀 살아남아가지고 2개만 하면서 되게 재밌게 등산도 많이 하고요. 뭐 요새 그 볼더링이라고 하죠. 그 약간 이제 실내 암벽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황죽봉이라고, 그 계룡산에 황죽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자연 암벽을 탔습니다. 진짜 떨어지면 죽는 뭐 그런 그런 암벽이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대학생 때의 그 동아리도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도 나고, 그런 게 사실은 정말 저는 좋은 경험이고 꼭 해야 되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때 뭐 취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1, 2학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놀면서 뭐 소개팅도 많이 하고 미팅도 많이 하고 동아리도 많이 하고, 술은 좀 적게 먹고, 네, 술을 많이 먹은 건 좀 후회가 되고요. 아무튼 최대한 활동 위주로 좀 하면서 정말 좀 많이 놀고 많이 공부하는 그런 좀 알찬 대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